근데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붙들어주고 기도하고 하면은 그 아이들은 회복이 되는데, 문제는 이 틀 자체가, 제도 자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거를 누군가는 바꿔야 되겠는데 도저히 그걸 바꾸지 않고서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대표님들이 세신 것 같아요. 어느 날 단체로 부르셔가지고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이렇게 왔는데, 저 옆에 가면 타마타마라고 좀 비싼 스파게티 집이 있습니다. 거길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했다, 휴직 해보려고 안간힘 쓰면서 혼나면서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 비싼 스파게티 사셔가지고 너무너무 잘 먹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용감하시게 퇴직을 하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먹다가 체할 뻔했습니다. 그거 퇴직은 제가 교사가 된 뒤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교육 정책을 논하는 곳에 가보니까 정말 탁상 행정인 거예요. 딱 모이신 분들을 딱 보면은 대학 교수들, 그리고 사회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 그리고 정책 연구원들 이런 데 쭉 나와 있고, 현장의 목소리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들이 전부 학교 때문이래요. 교육 정책이 안 되는 게 모두 학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못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못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학부모들은 당연히 학교 불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학교 탓이 되고, 나오는 정책들이 보니까는 학교 현장과 너무 괴리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욕먹을 각오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안 부르더라고요. 아이들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업에 들어가면은요, 결과를 알잖아요. 수업도요 예술이에요.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과정들을 막 하면서 클라이막스를 딱 끌어올린 다음에 마지막에 결과를 딱 하고 주는데, 걔들은 결과를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결과만 알아요. 결과만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정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극장인데요, 앞에 사람이 일어났어요. 더 잘 보겠다고. 뒤에 사람이 안 보여서 일어나고 있어요. 뒷사람은 더 잘 보겠다고 거기다 단을 쌓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뒷사람은 더 높이 쌓고 있는데 떨어지고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어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문화적으로 일어났을 때 앉으세요. 극장에서는 앉아서 보는 겁니다 라고 하면은 제일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네가 뭔 상관이야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앉혀야 돼요. 안 앉는 사람은 나가주세요 라고 해서 일단 앉히고, 일단 진정시키고, 뭐냐면 영화가 다 앉아서도 잘 보인다는 거를 느끼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엔 우리가 이럴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겠죠. 그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여기 IPC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영어 유치원 말하는 소위 영유아 대상 영어 전문학원의 이제 건데, IPC가 국제교준 표준교육과정, 포닉스가 음성학, 음영학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요. 거기다가 사이언스, 과학, 매스 다 이것들을 영어로 한다고 합니다. 저는 좀 상상이 안 가는, 이게 시간표가 그렇습니다. 우리 영유아 아이들이 받는 시간표입니다. 일단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정규과정 특별활동에서 영어교육 금지를 하고, 역시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교육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건 뭐냐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교육을 다 규제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공인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최초로 개설된 학년 수업 시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주당 2시간이었잖아요. 그 시수를 넘지 않게, 그것이 그나마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그것을 거쳐서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넘지 못하도록 하는, 사실은 이제 그런 법안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좀 영어 유치원 같은 부분들은 좀 해결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유아 사교육 포럼을 올해부터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기 때 지금 저희가 이런 토론회들 계속 했어요. 사교육 전반적인 것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하고 반일제 관련된 부분하고 학습지 교구를 하면서 저희가 느낀 게 뭐였냐면, 영유아 심각하다. 영유아 심각하다. 저희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고입 전형, 대입 전형, 초등학교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영유아 아이들이 이렇게 고생하는지 몰랐습니다. 영유아 아이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선행학습도 그렇지만 사교육이요, 어리면 어릴수록 폐해가 커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주호 장관이 그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라는 책을 쓰면서 그가 꿈꿨던 자유로운 사립고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가 이거였어요.
학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쭉 퍼졌죠. 다양해요. 뭐냐면 특기적성, 인성, 창의성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에 그분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돌아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학력으로 쭉 퍼져버렸고 특기적성 부분에선 거의 차이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수평적 다양화를 추구를 했는데 수치적 다양화, 서열화가 되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획일화된 일반고, 똑같은 교육의 일반고가 아니라 일반고에서 교육과정을 다양화해가지고 정말 원하는 교육들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외국어가 좋은 아이들은 외국어 쪽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과학 쪽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정말 과거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반고 안에서, 그래서 체제는 단순하게 만들고 교육과정은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의 특성을 살린 수업 방법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좋은 학습이 있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객관식 문제풀이 수업을 하냐는 거예요. 심각한 부분은 이런 구조에 있다 보니까 논술이 들어와도요, 논술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고 나서 애들 몇 명을 부르는 거예요. 잘하는 애들인데 왜 부르시나 하고 불렀더니 애들 혼내시는 거예요. 야, 너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제가 항의하러 갔어요. 그래서 얘는 되게 자기 논리적으로 잘 썼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얘는 이러면 점수 못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외국이고요. 이게 우리 단체에서 했던 운동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행복한 성적표 운동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소명 중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이 학교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교육 걱정은 세상에서 하는 이거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학교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이제 그 선생님이 오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학부모는 점수 등수 중심의 기존 성적표를 파악할 수 없었던 자녀의 구체적인 학습 태도, 또 수업 영역에 대한 능력 같은 부분들, 우리 아이가 어디가 부족한가라고 하는 부분들, 결국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까지 경쟁을 통한 승리, 승자 독식 구조, 패자 부활전이 없는 이런 구조 속에서 대다수를 정말 패배자로 만드는 우리 교육 정책은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의식개혁이 같이 갔을 때만이 이것이 실효성 있게 의미 있게 들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경쟁 대신 협력하고 아이들이 배우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기뻐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적성을 찾아가면서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가는,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